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DP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기훈이라는 인물이 받은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번호가 드라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의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이 번호가 공개되면서 피해자분은 4천여 건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더 늘어났겠죠. 일단 이분이 받은 메시지가 SBS 뉴스에서 공개됐으니 한번 보시죠.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저는 무설탕 수제 양갱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나요? 뻥치지마. 니네 빨간 가면이지? 아니 사람을 왜 죽이냐고. 적당히를 모르냐고 진짜. 뭐 이런 메시지에 피해자분은 이건 개인폰, 난 오징어 피해자입니다. 내가 죽였니? 현실과 착각 마. 라는 등의 답변도 해주시기도 했네요. 게다가 이렇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설탕 양갱 판매 사업을 하시는 피해자분은 24시간 전화와 메시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분께서 입으신 피해와 또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죠. 신 변호사님, 이 전화번호 이게 우리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전화번호가 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리가 아직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하급심 판례 중에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 경찰관이 신고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번호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전화번호와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을 해서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뭐 8자리 나왔으면 뭐 이거는 뭐 논란 종결이네요. 단순히 4자리도 됐는데 8자리면 당연히 되지 라고 판단할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 요소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 피해자분은 20년 가까이 이 번호를 쓰셨다고 하고 영업용으로 쓰는 번호이기 때문에 주문 전화, 메시지 등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래 쓰기도 했고 영업용으로 쓰던 번호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도 힘든 상황이라 굉장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화번호 주인에게 이런 고통을 선사한 제작사는 이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형사적으로는 이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는 지금 이 사용자분의 전화번호라는 거를 제작사 측에서 알고 지금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의가 없었다라는 항변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SBS 뉴스에 따르면 제작사 관계자는 전화번호가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의도치 않게 한 부분이라면서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충분히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확립된 법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정들을 이렇게 고려를 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항변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 항변은 안 먹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 다음에 고의와 약간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랜덤으로 대충 지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다라는 항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처벌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제작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져나갈 길도 뭐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민사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형사에서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 있다, 변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사에서는 그런 변명이 안 통하죠. 네, 안 통해야죠. 네, 민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실수였어요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해를 입혔고 그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제작사는 이 피해자분에게 어떻게든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인데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100만 원을 피해자분께 준다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시지만 제작사 관계자가 말한 대로 전화번호를 바꾸면 영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456억은 아니더라도 456만 원 정도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신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신 변호사님 전화번호가 갑자기 노출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수임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장난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 이러면 얼마를 청구하시겠습니까? 일단 4,000명 이상이잖아요. 예.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해도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죠? 4억이 나오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정도를 속으로 생각하고 제작사 측에 얼마 주시렵니까 하고 선 제시하시죠. 얘기를 해야죠. 절대 제가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저보다는 확실히 통이 크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